연봉이 억대가 넘죠. 처음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전압 계속해서 우리가 16년도 1회 전기 설비를 볼게요. 여러분들 전기 설비는 다른 게 아니라 법규하고 공사 재료, 전기 공사 재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파트는 어떤 거를 뭐 이렇게 뭐 공식화해서 내가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암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답으로 외워주시는 것도 빨라요. 자, 봐볼까요? 지금 41번 문제를 봐보면 결론은 뭐예요? 요게 접속된 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근데 답이 앞에 있어. 뭐? 전원의 중성극에 연결된 선이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중성선이 되겠지. 땅에 물리면 접지선. 됐어요? 요런 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플로덕트 공사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로 제한되어지는가 라고 얘기했어요. 암기해야죠. 플로덕트 400볼트 이하에 사용되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 하면 400볼트 이하, 요걸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400볼트 이하 그러면 우리가 몰드, 그 다음에 플로덕트 이해가셨죠? 요렇게 300볼트 뭐 이런 것도 라이팅 덕트. 근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정리할 기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정리해 드릴 거고, 일단 플로덕트, 몰드 이거는 다 400볼트 이하 이렇게 외워주십시오. 다음,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탐 설비죠. 그쵸?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물론 기능사니까 이게 애매한 거야. 기능사니까 기사만큼 공부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나열돼서 나오니까 그냥 답을 외우는 게 좀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탐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요. 자탐 설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제가 소방 가르칠 때 우리가 이제 시대에듀 사이트 봐보면 제가 그러니까 전기 기사하고 소방 설비 기사를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다 유료죠. 관련도 문제 풀이가 아니라 이론 강의이기 때문에 거긴 다 유료예요. 근데 뭐 알다시피 뭐 내가 돈 얼마 뭐 몇십만 원 투자해서 자격증 하나 받는다면 그게 아까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거기서 소방을 강의할 때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탐 설비. 그러면 그거를 다 일일이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앞글자만 따야 돼. 그래서 배의 수중 감전에 대한, 됐죠? 요거 조금 노란 색깔 바꿔가면서 할까? 그러니까 요렇게 외우죠. 배의 수중 감전에 대한 음향 발표. 그러니까 수중 감전에 대해서 음향으로 발표한다. 이렇게 외우시는 거야. 앞글자만 따서. 그러면 우리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배선.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수신기. 얘가 중계기.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감지기. 그 다음에 전원, 음향장치, 발신기, 표시등 이렇게 외우는 거지. 됐죠? 그래서 요렇게 딱 외우면 암기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가르친 게 이제 소방설비 기사편에서 모든 걸 이제 저런 식으로 암기하게 돼요. 경자자가 비누칠을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암기를 시킬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요 상태에서는 기능사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아, 그러니까 이때는 비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발신기 여기 있죠? 발신기. 그 다음에 수신기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뭐요? 감지기 여기 있잖아. 그래서 답이 되는 건 1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셀룰로이드, 성냥, 석유류. 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말 필요 없고 성냥 딱 보이잖아. 석유 뭐야? 폭연성 시험 문제에서, 가연성, 또 화약류 요런 형태. 다시 얘기해서 딱 문제를 읽었더니만 이거 불 붙을 수 있어. 뭐 에탄올 제조소. 됐어요? 화약류 저장소. 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이건 불 붙을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무조건 답은 캐, 금, 합이라고 외우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하여튼 폭발하고 불붙고 위험을 뭐 석탄 뭐 석유로 막 이런 말 나왔어. 에탄올 제조소 막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공사, 사용할 수 없는 공사, 이게 주시험 문제거든. 그러면 무조건 캐, 금, 합 순서로 외우세요. 그래서 가나다라에 케이블이 있으면 무조건 얘가 먼저 답이야. 근데 케이블이 없어? 그러면 금속관이 답이야. 무슨 말이냐면 합성수지관이 있고 금속관이 있어도 금속관이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가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합성수지관이 답이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정도가 나오면 시험 문제는 거꾸로 나오겠죠. 다음 중 사용할 수 없는 공사는, 그러면 케이블 제끼고 금속관 제끼고 합성수지관 제끼면 나머지가 답이야. 됐죠? 단 여기서 꼭 체크할 거는 이 케이블 중에서 캡타이어 케이블은 제외야. 요것만 꼭 기억하세요. 자, 문제 한번 봐볼까요? 44번. 자, 이렇게 위험 장소야.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랬잖아. 그러면 일단 케이블 제껴, 금속관 제껴, 합성수지관 제껴, 그러면 나머지가 답이라고. 오케이? 이해 갔죠? 자, 다음 45번. 합성수지관 쇠들 등으로 지지점. 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 이거죠. 시험 문제에서 기능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지지점 문제예요. 지지점. 그러면 만약에 지지점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애자 사용공사다라고 나오면 얘는 여기서도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해서 요즘은 이렇게 나오니까 조영제 면을 따라 시설했다. 그러니까 조영제 면이 뭐야? 그러면 벽면, 바닥면, 천정면 이 면에다 붙였다는 뜻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2m입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조영제 면을 따라 시설하지 않았다라고 나온다면 6m입니다. 6m. 됐죠? 요거는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똑같이.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꼭. 그런데 만약에 고압에서 아무 말이 없고 요런 말을 다른 말로는 또 석가래와 석가래라는 말이 나오니까 요런 말이 나올 땐 6m예요. 고압은 아무 말이 없으면 6m고. 됐죠?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면 저압이 됐든 고압이 됐든 둘 다 똑같이 2m, 6m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자는 지점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됐어요? 얘는 1.5m. 그 다음에 금속관. 금속관. 얘는 2m. 그 다음에 금속 덕트. 그러면 얘는 얼마? 3m. 그런데 여기서도 기능사는 사실 그렇게 막 더 나오진 않지만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6m.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라이팅 덕트라는 말이 나왔어. 라이팅 덕트. 그러면 얘는 2m. 그리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케이블이 나왔어. 그냥 기본적인 케이블. 그러면 얘는 2m. 단 얘도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6m.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지점 간의 거리, 이게 은근히 아주 중요한 파트니까 꼭 좀 봐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몰아서 가르쳐 드리고 있죠.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몰아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재 관연도 문제를 관연도 문제를 보면서 요런 유튜버 상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는 꼬박, 그래서 칸을 넓게 해준 거야. 칸을 넓게 해준 이유가 요런 파트를 좀 더 가미해서 여러분들이 봐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6번은 제끼세요. 왜? 거기 봐보면 이거 관연도 문제니까 얘를 왜 제꼈느냐, 이제는 1종, 2종, 3종, 특3종이 없어졌어요.
그냥 얘네들은 등전이 본딩 그리고 뭐 접지공사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요걸로서 답을 찾는 거 1종, 2종, 3종, 특3종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삭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47번에 금속관 공사에서 케이블, 다시 해서 어떤 선, 꼭 케이블만 얘기하는 거야. 전선에 대한 피복, 절연물에 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부품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커플링, 뭐 로크너트, 막 엘보 이런 게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 엘보라는 거는 배관 작업 시 직각 조인트에 사용되며 팔꿈치처럼 굴곡이 있는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 필요 없고 일단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거 뭐 금속관 공사에서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거 위주로 얘기할게요. 일단 금속관을 갖고 가는데 노출 배관 시 우리는 당연히 얘를 벽면에다가 관을 붙여야 됐잖아. 그게 바로 지지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 지지하는 것은 뭐로 지지하느냐? 새들이라는 걸로 지지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관 지지. 그러면 그거 답은 뭐라고? 새들이야. 어떻게 생겼는데? 요게 요런 식으로 해서 요게 피스를 이렇게 박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는 거야. 여기와 여기 사이가 지지점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을 지지하는 게 뭐라고? 새들. 그러면 만약에 관을 쭉 갖고 가는데 관이 보통 금속관은 3.7m씩 또는 3.6m씩 잘라서 파는 거예요. 3.66. 그래서 한 본의 길이가 3.6m인데 3.66인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해보니까 한 6m가 그러면 관과 관을 접속해야 되잖아. 그때 사용하는 재료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관과 관을 접속한다. 그러면 이게 바로 남자 여자도 우리 100일 되면 넌 내 거, 닌 내 거 이러면서 서로 해주는 게 뭐야? 커플 반지잖아. 커플링. 그래서 관과 관을 접속한다. 뭐? 커플링인 거야. 그래서 이때 커플링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시험 문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금속관에서는 요게 나사산으로 돼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나사산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사산으로. 그쵸?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요게 몇 턱 이상 조여줘야 되느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5턱 이상 조여줘야 된다. 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됐죠? 그러면 우리는 금속관을 만약에 잘랐어. 요것도 볼까요? 절단할 때 쓰이는 게 뭐야? 그러면 쇠토. 영어로 얘기하면 파이프 커터. 됐죠? 그런데 요거는 그래서 잘 안 나오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나사산을 만들기 위한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답은 오스터라는 거. 이거 다 시험 문제예요. 기능사는. 나사산을 내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조절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됐죠? 조절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얘를 갉아주는 거야.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뭐라고? 오스터. 꼭 기억하세요. 잘 나와요. 나사산을 낼 때 쓰이는 게 뭐라고? 오스터. 그러면 문제는 얘로 잘랐으니까 절단면이 잘랐을 때 이렇게 날카로울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날카로울 거야. 쇠톱으로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 끝을 다듬는 공구가 뭐냐? 이렇게도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때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얘를 껴서 이렇게 갉아주는 거야. 요걸 우리는 리머라고 해요. 됐죠? 리머. 이렇게 꽂아서 돌려서 깎아주는 거야. 리머. 그러니까 리머로 깎아주고 오스터로 나사산을 내는 거야. 그리고 요 커플링으로 연결을 해주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걸 갖고 와서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엘보라든지 우리가 여기다가 노멀 밴드 같은 걸 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갖고 와서 중요한 건 이제 관하고 박스를 연결하는 거야. 그러면 관하고 박스도 여기가 나사산이잖아. 나사산. 그러면 이때 관하고 박스를 연결할 때 쓰이는 게 저기 나오는 로크너트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채워주는 거야. 이렇게 꽉 안 빠지게. 로크너트.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서 전선이 그냥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선 뺄 때 깎일 수가 있다고. 그래서 관 끝 피복보를 위해서 우리는 부싱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이 뭐가 된다고요? 케이블 손상 방지를 위해서 피복 손상을 방지 위해서 쓰이는 게 뭐라고? 부싱. 이렇게 됩니다. 됐죠? 지금 요 정도만 보시면 지금 금속관에 대해서 치수 16, 22, 28, 36, 42, 54, 70, 82, 92, 104라는 후광전선관 굵기만 빼고 지금 거의 요 정도만 하면 금속관에 관련된 문제는 이 안에 다 있을 겁니다. 다음, 부하의 역률이 규정값 이하가 됐대요. 그러니까 봐봐. 역률이 뒤졌다는 경우야. 그러면 역률 개선 다 필요 없어.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쓰이는 게 뭐라고? 콘덴서라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래서 역률 개선용 진상 콘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자, 전선을 종단 겹침용 슬리브에 의해서 종단 접속할 경우 소정의 압축 공구를 사용해서 보통 몇 개소? 두 군데, 양쪽에서 두 군데 압착한다. 이런 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저압일 때 배선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다시 얘기해서 열리지 않는 걸로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뚜껑이 있는 건 못 써. 몰드나 덕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뭐 접지하는 목적 이렇게 돼 있어요. 변압기의 중성점을 접지하는 목적. 그러면 고저압의 혼척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2번. 어느 가정집이 자 40와트 등 몇 개? 10개. 그 다음에 1kW 1000W짜리 전자레인지 몇 개? 1개. 그 다음에 100W 컴퓨터 세트 2개. 그 다음에 1000kW, 그러니까 1000W짜리 세탁기 한 대를 사용하고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LED는 됐어요? 5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 나왔습니까? 전자레인지는 2분의 1 시간을 사용하고 30분이니까 컴퓨터는 5시간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세탁기는 1시간을 사용을 한다면 1개월 다시 얘기해서 며칠? 30일간에 대해서 사용하는 전력량 근데 거기에 전력량을 봐보니까 킬로와트 아워네.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 이걸 다 일단 킬로로 바꿔볼게. 얘는 하나, 둘, 셋이 되니까 0.04. 그쵸? 킬로와트짜리 10대를 몇 시간? 5시간씩 사용하는 거야. 며칠간? 30일간. 그쵸? 여러분들 거기 지금 봐보니까 가로가 하나가 더 빠진 것 같네요. 저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와 플러스 지금 이 얘기예요. 1kW 한 대를 2분의 1시간 아워니까 플러스
또 어떻게 돼요? 0.1kW 두 대를 5시간. 그러니까 요게 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리고 1kW짜리 한 대를 1시간씩. 요 양이 하루 동안 쓴 양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는 지금 여기에 곱하기 지금 30이라고 돼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체 값, 이게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야. 이게 하루에 소비하는 전력이야. 요 값이 얼마야? 30일간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답은 여러분들 135 킬로와트 아워 이렇게 답이 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53번. 공학 가공 전선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하는 경우의 경과는 와, 대박이죠. 그쵸? 이게 기능사에 나오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왜? 이게 만약에 보안공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또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건 우리가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능사에서는 목주나 A종, 요것도 시험 문제 나오고, B종, 그러니까 A종 철근 콘크리트종, B종 철근 콘크리트종, 그러니까 A종, B종, 그리고 철탑이라고 보시고, 간격, 최대 간격, 최대 경간 이렇게 하면 목주나 A종은 150m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B종은 250m, 철탑은 600m가 최대 경간이 됩니다. 이것도 전선 굵기를 22스퀘어, 55스퀘어 이렇게 쓴다면 장경관으로 바뀌고 2배. 근데 만약에 여기에도 보안이란 단어가 뜨면 얘가 100m, 150m, 400m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C가지 4m 이내, 전선 간에 4m 이내, 그러면 다시 또 철탑이 250m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얘기만 한 번 더 해볼까요? 철탑만 해볼게요. 이건 일반 경관이야. 물론 기능사는 이 정도 안 나와요. 보안 경관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가 400m가 나와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C가지에 그래서 4m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요런 말, 이하 이런 말. 그러면 얘가 250m로 바뀌는 거예요. 일단 철탑이 기준이었으니까 요 정도. 여기선 요 정도.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까지 공부하셔도 되는데, 이건 뭐 거의 안 나오죠, 기능사에서. 요 단어, 보안공사라는 단어일 때 요거까지는 봐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요렇게 됐죠? 요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이어서 계속 54번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우리 54번 봐보면요, 여러분들 금속관 구부리기에 있어서 관의 굴곡이, 그쵸? 굴곡.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됐죠? 하나, 둘, 셋이 넘거나 또는 30m를 넘으면 선을 끌고 가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마다 풀박스를 둬서 풀링 작업, 다시 해서 선을 인입 작업을 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굴곡 개소가 3군데 이상 또는 30m를 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다 이렇게 풀박스의 개념을 하나씩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뽑아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옥내배선공사의 경동선으로 사용할 경우 전선의 최소 굵기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볼게요. 우리가 자, 저압에 대해서 가공으로 갖고 가요. 가공. 그러니까 요거 한꺼번에 같이, 우리는 지금 관연도 문제 풀이지만 문제 하나를 볼 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것도 봐야죠. 그래서 저압인데 가공 전선의 굵기, 지금 를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저압 전선의 최소 굵기인데 가공 전선이라고 하면 얘는 3.2mm입니다. 됐죠? 3.2mm. 그런데 여기에서도 만약에 절연 전선이라는 말이 나온다면 얘는
2.6m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공으로 갖고 가다가 우리 집이 있으면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전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는 요걸 인입선이라고 하죠.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가공전선보다 인입선의 굵기는 더 가늘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입선을 나전선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지. 집에 들어오는 걸 나전선을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인입선은 당연히 절연전선이어야 돼요. 그런데 얘 집에 들어오는 전선은 가공전선보다 가는 전선을 써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2.0mm를 써도 돼요. 됩니까? 그런데 법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 인입선의 길이가 15m 이내라면 됐죠? 요런 말이 나온다면 이때 전선 굵기는 1.6mm를 쓸 수가 있어요. 더 가는 전선 써도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옥 4가 됐잖아.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쓰는 전선은 이게 여러 개로 이제 같이 나눠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2.0mm 절연 전선 쓰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가는 전선도 들어올 수 있다며. 요 경우인 경우엔 15m 이내일 때는 1.6mm를 써도 된다고. 그러니까 집 안에서는 당연히 1.6mm를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셔야 돼.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다 뭘로 봤어? 단위가? 미리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단위가 미리를 쓰지 않고 얘가 2.5 스퀘어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답은 2.5 스퀘어가 일단 답이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안 나요?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갖고 오는 전선은 단선입니다. 우리가 단선하고 연선을 비교해야 돼. 단선은 심선이 하나고 연선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게 연선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쪽은 전부 다 표기를 미리로 표기했고요. 여기는 전부 다 표기를 스퀘어로 표기했어요. 그런데 단선의 종류에는 또 둘로 나눠져요. 그게 뭐냐면 딱딱할 경직되다 이런 게 있잖아. 경동선이라는 게 있고 우리 연두부 있죠? 부드러울 연동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가공선로를 갖고 갈 때는 당연히 딱딱하고 강한 경동선을 써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리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옥내는 굴곡계수가 많기 때문에 부드러운 전선을 써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연동선을 써서 연동선은 스퀘어 표시예요. 그런데 굵기는 사실 같아. 얘가 1.2mm, 1.6mm, 2.0mm, 2.6mm, 3.2mm, 4.0mm 이렇게 있다면 요거의 같은 굵기에 대한 표현이 얘는 1.5 스퀘어, 얘는 2.5 스퀘어, 얘는 4 스퀘어, 얘는 6 스퀘어, 얘는 10 스퀘어, 얘는 16 스퀘어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봐봐. 요걸 공부하는 게 더 용이하다는 뜻이야. 가공일 때 원래 3.2인데 나전선인 경우 절연전선 쓰면 더 가는 전선 쓸 수 있어. 2.6mm로. 근데 집에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절연전선이니까 2.6mm인데 집에 갖고 들어오는 이게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집에 갖고 들어오는 건 가공전선보다 가는 전선을 써도 되니까 2.0mm야. 단 15m 이내의 짧은 계수라면 얘를 얼마로? 2.0이 아니라 1.6을 써도 된다고. 그러면 집에 갖고 들어오는 최소 굵기는 집에서 쓰시는 최소 굵기는 1.6mm를 써도 되잖아. 이해가셨죠? 그래서 1.6mm가 최소 굵기야. 단 여기서는 표현이 연동선이 되다 보니까 1.6mm가 2.5 스퀘어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됐죠? 다 같은 개념이라고.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시험 문제 다 같이 공부할 수 있겠죠. 다음 56번. 자, 요거 기능사에서는 아주 수십 년 동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다시 해서 충수가 나왔을 때 요 연선에 요거 연선의 요 안에 들어가는 가닥수는 몇 가닥이냐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nn 플러스 1 됐어요? 플러스 1 요 공식만 외우면 돼. 요 공식 3nn 플러스 1 플러스 1 3nn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만 외우면 된다고. 그럼 이때 n이 충수예요. 그러면 3에 지금 시험 문제에서 몇 층이라고요? 3층? 그러면 3층에 3에 플러스 1에 플러스 1이잖아. 요 1이라는 건 요 가운데 한 가닥이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얘가 얼마야? 4. 요거 9. 그러니까 37가닥. 됐죠? 요거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니까 꼭 공부하세요. 다음 57번 봅시다. 접지 전극의 매설 깊이는 몇 메다 이상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접지 공사 방법을 잠깐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지물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지지물이 있고 여기 어떤 전기, 기계기구가 있다면 접지선을 끌고 올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때 접지선은 당연히 케이블 또는 뭐 절연전선 이상을 쓰는 거고 얘를 끌고 와서 땅 속에 접지선을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첫 번째 시험 문제 이겁니다. 접지선은 지표 하 얼마 이상 묻어줘야 되느냐. 요게 1번이야. 그러면 무조건 땅속 75cm 이상에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접지 극 지표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접지 극이라는 건 접지선하고 떨어뜨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접지 극도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번, 2번이 같죠. 그래서 접지선, 접지극, 땅속 그러면 0.75 똑같다고. 그런데 시험 문제 은근히 잘 나오는 게 요게 사람이 접속돼서 감전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다가 보호관을 씌워줘요. 합성수지관 같은 거. 그래서 이때 보호관에 됐어요? 매설, 그러니까 보호관 설치를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럼 얘도 똑같아요. 지표하 0.75 이건 똑같다고. 요건 똑같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땅속 그러면 다 얼마라고? 0.75. 단 여기서 지표상 요 부분 됐죠? 지표상 2m 이상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됐죠? 요거 그래서 요것도 보시고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는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래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철주 됐죠? 금속체로 된 지지물이라면 됐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철주라고 나온다면 옆으로 바로 옆에 못 붙이니까 옆으로 이렇게 가서 묻어줘야 돼. 그러면 이때는 답 1m 이렇게 외우시고 만약에 밑으로 이거 옆으로 갖고 가기 어렵잖아. 그러면 더 끌고 와서 묻어준다고. 그러면 이때는 요 철주 밑으로 30cm 이상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주인 때 옆으로 밑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0.75 요거 공부 꼭 해주시고 금속관 절단 구에 다듬는 공구 아까 그림 그려줬죠. 이렇게 우리가 잘리면 요런 부분을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걸 쓴다. 그쵸? 요걸 뭐라 그랬죠? 리머. 아까 나온다고 그랬잖아. 다음
동전선의 종단 끝부분 접속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은 동선 압착 단자에 의해서 접속, 슬리브에 의한 접속, 전선 접속기에 의한 방법. 근데 C형은 알루미늄 전선 접속 등의 종단 접속에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건 밑에 해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성 수지관 상호 접속 시 관의 삽입 깊이는 몇 배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가 합성 수지관은 앞에서 얘기했죠. 지지점은 얼마? 1.5m. 근데 그 다음번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삽입 깊이예요. 그러면 삽입 깊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관을 갖고 가서 요렇게 커플링을 써서 끌고 가는 게 합성 수지관이라고. 그러면 아까는 금속관을 정리했잖아요. 금속관일 때 이 부분은 몇 턱 이상? 5턱 이상. 근데 합성 수지관은 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껴주는 거잖아. 그러면 문제는 한쪽은 깊게 들어가고 한쪽은 적게 들어가고 또 얼마큼 깊이를 해야 돼? 이 얘기야. 그래서 얘를 잘라서 보면 얘 단면은 커플링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쪽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얘는 중간에 살짝 요렇게 턱이 요렇게 살짝 있어. 이해가요? 그러면 이때 이 합성 수지관이 이 안쪽에 얼마만큼 들어와야 되는데 이 얘기라고. 삽입 깊이. 됐죠? 그러면 얘는 관지름에 됐죠? 관지름에 1.2배 이상을 삽입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됐죠? 관지름에 1.2배를 삽입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단 본드를 쓰면 접착제라고 나오겠죠. 접착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얘는 0.8배다. 두 문제 다 잘 나와요. 요거. 그러니까 합성 수지관에서는 요게 주 문제야. 근데 금속관에서는 나중에 금속관 두께가 주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또 문제풀이가 있을 테니까 그때 얘기 드리고, 요 부분은 요렇게 두 가지 공부 시험 문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6년도 1회 전기 기능사 관연도 문제를 한번 싹 훑어봤어요. 앞으로 뒤에 가면 갈수록 지금 배웠던 양에다가 조금씩 더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튜버를 보시면서 아 요거 요렇게 풀면서 요만큼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재에 이렇게 빈 공간을 많이 둔 이유를 아시겠죠.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유튜버 상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린 거를 여러분들 여기다가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오늘 1년치 그러니까 1년치다 한 해분 딱 공부해서 내 걸로 마련하고 만들고 다음 거 보고, 그러면 내가 이거 앞에서 배웠어, 이거 또 나왔구나,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두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교재 하나만 딱 보면 여러분들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